네, 오늘 취재 현장에서는 배터리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롯데하면 유통이고 포스코하면 철강인데 이 두 회사가 배터리에서 다시 맞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각 기업 총수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챙길 정도로 이 배터리 사업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그 산업부 강미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롯데가 어떻게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는 겁니까? 롯데하면 유통 아닙니까? 네, 좋죠. 정말 롯데 하면 유통, 제과가 떠오르지만 사실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보시면요. 전체 65조 원 중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미화학 등 설국화학 두 개사가 매출의 절반인 약 30조 원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석유화학 부분 또한 유통처럼 고성장 산업이 아니고 특히 올해 공급 과잉과 업황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네. 롯데가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에 약 4조 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 5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네, 롯데가 사실 석유화학 부분이 상당히 크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배터리 사업은 크게 화학, 금속, 제조로 좀 나뉘는데요. 기존의 화학 분야를 살리는 방향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배터리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에 들어가는 소재 원료들을 만들거나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동박 1위 기업인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좀 속도가 붙었는데 배터리는 이제 동박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로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동박이 약 40kg 정도 들어가고요. 전액 유기용매라든지 분리막 소재 사업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재뿐만 아니라 반환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제조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이 롯데가 이제 화학 기반이 있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로 약간 재무 부담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롯데가 그동안 이제 석유 화합에 계속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올해 일진 머티리얼 인수를 기점으로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좀 본격화했는데요. 좀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SKC죠. 지금의 SK 넥실리스인데 비슷한 규모의 동박 회사를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보다 2배 높은 2조 7천억 원에 이제 롯데가 인수를 좀 하게 되는 건데요. 같은 동박 회사를 다른 이제 그룹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인데 최근에 작은 시장 경색과 맞물리면서 재무적인 부담을 좀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등 이제 그룹사 자금 지원에도 이제 나서고 있어서 신용평가사들이 롯데케미칼을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좀 올렸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내년 1분기에 이제 인수가 잘 된다면 롯데케미칼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했던 이제 유기용매 같은 이런 공장들이 내년 말에나 좀 가동이 돼서 좀 수익이 잡힐 전망입니다. 내년 말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주가도 이제 3년 전과 비교해서는 절반,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가량 떨어졌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돌았군요. 자, 그렇다면 포스코는 롯데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포스코는 이제 2019년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을 좀 본격화했는데 철강 사업이 못하다 보니까 금속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배터리 광물부터 이제 다 써서 돌아오는 소재 재활용까지 풀 밸류체인을 그룹사 내에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포스코는 리튬과 흑연을 좀 공급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를 받아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제작사에 납품을 합니다. 이제 올해 말에 가동될 이제 포스코 HY 크림메탈 공장은 이제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추출해서 다시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공급을 하고요. 현재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익을 이제 위해서 해외 공장 증설도 좀 투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GM과 두 차례 이제 약 22조 원의 수주를 좀 따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장을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년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약 4배, 올해 초과 비교하면 2배가량 뛰었습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에서 공통 분모가 생겼는데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뭡니까? 네, 이렇게 진입 시점이 달랐다는 점이 좀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생석회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좀 불과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이제 양극재 분야에 투자를 했고 지금에서야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롯데는 이제 올해 본격 이제 시작한 만큼 투자에 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롯데가 이렇게 저력이 있는 만큼 이제 두 그룹은 결국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경쟁 관계
단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경쟁 분야가 좀 없는데요. 배터리 소재라는 큰 시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이제 금속 중심, 그리고 롯데는 이제 4대 소재를 직접 만들지 않고 소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이런 틈새 시장을 좀 노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시장이 137조 원까지 커질 전망인데 둘 다 그룹사 자체적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이제 넓히다 보면 인수 합병 등 겹치는 분야가 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배터리 소재와 광물 분야 모두 공급망 내재화가 필요한 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기업이 각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롯데와 포스코의 배터리 사업 아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강민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